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최근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나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항상 사연을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연 한 개만 들어도 금세 회사에 도착하는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도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사연 하나하나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힘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딱 30에 소개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일찍 결혼해서 좋은 남편과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소개시켜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회사 위치가 가까워서 자주 만나 데이트하기도 좋았고 사람 자체가 온순하고 제 말도 잘 들어줘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수진 씨의 활달한 성격이 정말 좋아요. 제가 좀 조용해서 그런지 재밌는 여자가 끌리더라고요.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제가 수다쟁이라고 밀어내던 남자도 있었는데 이제야 내 짝을 만났나 봐요. 보다시피 제가 더 활달해서 데이트며 결혼 준비까지 제가 좀 밀어붙였어요. 그때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조용한 모습이 진중하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너무 성급했던 것도 인정해요. 지금의 제 자신이 그때 저를 봤다면 진짜 등짝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부모님도 저에게 꽤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김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와 반대로 남편은 동생 2명이 있는 장남이었고 집도 서울에선 3시간은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였어요. 결혼을 하기로 하자 남편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친한 형님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나한테 와서 재무팀을 맡으라고 하시네. 사실 지금 회사보다 직책도 높고 연봉도 높고 좋은 기회 같아. 그래도 지금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좀 힘들어도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집도 서울에서 장만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잖아. 내가 사실 말을 못했는데 나 사실 정규직이 아니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자기가 실망할까봐. 이직하고 싶은 데는 정규직에다 회사가 작지만 탄탄해. 거기다 서울에 비해서 집값도 진짜 싸. 우리 부모님이 전세로 아파트 해주신대. 자기는 진짜 몸만 오면 돼. 나 한번 믿어주지 않을래? 그래도 난 다른 데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 내가 거기로 가면 회사도 관둬야 하고 친구들이며 친정도 다 서울에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리고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휴직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서 결혼하고 남편이 살던 지방에서 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은 워낙 제 말이라면 잘 들어주셔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상견례는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다들 올라오셨죠. 제가 상견례 장소를 골랐는데 정말 며칠을 신경 써서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골라서 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식당으로 들어오는 남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입구부터 떠들썩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여기 한 끼에 얼마나 하냐? 그냥 백반집에나 가면 될 거이지. 이거 누가 돈 내냐? 네가 다 내는 거 아니지? 너 내지 마라. 알았어? 예비신우는 들어오면서부터 걸걸대는 소리로 얼마나 불평을 하던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는 시어미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이 식당은 네가 골랐냐? 서울 깍쟁이라더니 너 돈 아껴 써라. 우리 집안은 낭비하는 거 아주 싫어하니까. 하하,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모시는 자리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드십시오. 그제야 예비 신우는 마음이 놓이는지 코스로 나오는 한정식을
개걸스레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좀 착잡해져서 밥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집 앞에 밭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는데 뭐랄까? 행동하는 게 진짜 좀 거칠다고 해야 할까요? 예비 시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술만 계속 홀짝여서 벌써 얼굴이 벌개져 있었죠. 그 말 들어보니까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것 같던데 맞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사돈들 사이인데 가족 아니오 가족.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니 우리 편하게 말도 놓고 편하게 지냅시다. 예? 예. 그러시죠 뭐.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사돈 간에 말 놓는 건 좀 그렇죠. 시끄러 이 새끼야. 어디서 아버지 말에 말 됐구요? 나 아는 형님도 사돈이랑 다 야자하면서 낚시도 가고 친하게 지내더만. 술에 취한 시부가 큰 소리로 훈계를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시부모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에 엄마가 슬며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당장 멈췄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신나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까지 올렸답니다. 그렇게 저의 타도시에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가 전세를 얻으라던 아파트가 진짜 코딱지만 하고 오래돼서 친정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그나마 그 도시에서 가장 괜찮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가게 되었죠. 철없게도 신혼 몇 달은 참 좋았어요. 회사도 관둬서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는 것도 너무 좋고 결혼했다는 안정감도 있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신혼을 만끽했죠. 시부모 집에 매주 가야만 했지만 저도 딱히 일을 안 하니까 초반에 시댁에 가는 것도 재밌었어요. 밭이 쫙 있고 집도 단독주택이라 마치 시골 할머니 집 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대책 없었네요. 그게 다 제가 할 일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뭐 펜션 놀러가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저 창고에 가보면 호미하고 갈퀴 있는데 그거 다 갖고 와라. 오늘부터 밭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옆에서 따라 해봐. 밭일이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 지금 햇빛이 너무 센데 얼굴에 김이 생기겠어요. 뭐? 김이? 뭔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하고 있어? 농사꾼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배워야지. 다 네가 할 일인데. 이 철부지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원 반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밭을 매봤네요. 대학 다닐 때 노말도 안 했던 제가 시집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나요?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집에 기어서 간신히 왔는데 저를 본 남편은 심드렁하기만 했죠. 나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 밥 내려고 이사 온 거 아니잖아.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 너는 진짜 말이 뇌가 아니라 코에서 튀어나와? 참 철없다. 늙으신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난 서울 살 때도 매주 가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 넌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넌 고생 좀 해야 돼. 뭐? 내가 고생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자기 말 참 정 떨어지게 한다. 자꾸 집으로 불러내시면 나 그냥 여기서 취직해서 일 다닐 거야. 밥 내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그 후로 몇 주간은 시모가 전화 와도 서울 간다고 핑계대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정 부모님이 주말에 신혼집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사돈도 뵙고 가야지. 바로 근처에 사시는데. 안 그래도 돼요. 가면 또 술 엄청 마셔야 되고 그냥 다음에 가요.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다. 전화 드려봐라. 그럼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요. 좀 이따 모시러 갈 테니까 같이 외식하시면 어때요?
외식은 무슨 돈 아깝게, 집에 반찬 다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집으로 와라. 고기나 구워 먹게. 고기 좀 사오든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시댁에 가면 꼭 드럼통에다가 시부가 고기 구워서 소주를 미친 듯이 먹였거든요. 오늘 또 그 꼴을 보게 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외식하자고 했던 거였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고기 잔뜩 사서 부모님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부는 벌써 얼굴이 벌개져서 드럼통에 불 지펴놓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좋아.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늘 편하게 먹고 마시자고. 시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슨 친한 동생이라도 되는 듯이 어깨를 툭툭 쳐가며 반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하고 처음 만나는 건데 이게 맞나 싶었죠. 아, 여기 좋네요. 어릴 때 저도 이런 데 살았었는데 참 오랜만에 와보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진 밭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쁠 때 와서 좀 도우면 되겠네. 우리야 항상 일손 딸려 죽겠는데. 그리고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간 후 몇 달이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는 백수 주제에 어디를 그렇게 나다니냐? 요즘 밭일도 안 도우러 오고. 지금 수학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몰라? 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 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아들 밥은 차려주고 다니는 거냐? 우리 아들은 아침에도 꼭 밥 먹어야 되는데 빵 쪼가리 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으로 밥 잘 챙겨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싹퉁머리 없기는. 너 언제 내려오냐?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부모님 다 데리고 집에 좀 와라. 저희 부모님을요? 왜요? 저번에 밭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수학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손 딸려 죽겠다. 네 부모님이랑 네 내외도 다 와서 일 좀 거들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저랑 영민 씨만 갈게요. 저희 부모님은 바쁘세요. 바쁘긴 뭐가 바빠? 네 엄마도 집에서 논다며. 아주 모녀가 팔자도 좋네.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펑펑 놀고 다니고 나는 평생을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사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군소리 하지 말고 다들 싹 집에 와서 읽어들어. 알았어? 시모는 거칠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기가 차 있는데 옆에서 전화를 다 들으신 엄마가 한 소리 하셨죠. 우리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뭐 괜찮아. 우리도 가서 일 거들지 뭐. 우리 딸이랑 같이 있으면 엄마는 다 좋아. 아 됐어. 엄마가 왜 시댁 가서 일을 해. 됐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가 땡볕에 일하는 거 다 알면서 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괜찮아. 같이 가. 가면 또 고기 구워주겠지. 엄마가 장난처럼 웃고 넘어가셔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지만 진짜 주말에 부모님이 시댁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시모가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는 전화를 해서 저도 남편과 부랴부랴 달려갔죠. 무슨 친정 부모님과 농촌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한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넓은 밭에 가득 심어진 고추를 다 따라는 거 있죠. 10분 일했는데 벌써 허리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옆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보니 뭐랄까 좀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 할까요? 왜 내가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랑 이러고 있지?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익숙한 듯이 말 한마디 없이 지 혼자 열심히 따고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살가운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를 따다가 친정 부모님께 물을 좀 드리려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도 물 좀 마시고 한숨 좀 돌리고 정신도 좀 차리고요. 시원하게 커피를 타서 밭으로 갔는데 남편도 안 보이고 시부모도 안 보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 얼굴이 벌개져서 고추를 따고 있었죠.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는데 진짜 안 보여서 혹시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남편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어나봐. 지금 잠이 와? 아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장인 장모는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아, 왜 깨워? 얼마 안 됐어. 아, 너무 더워서 잠깐 들어왔어. 아, 왜 이래 짜증나게? 당신 부모님은 어디 갔어? 안 보이시는데? 아, 아까 나가셨어. 뭐?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갔냐고? 아니, 오늘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야유회 간대. 그래서 아까 가셨지. 뭐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 일 시켜놓고 지금 놀러 갔다고? 그거 알고 온 거 아니야? 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럼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고? 참나, 기가 막히네. 이게 지금 사돈한테 할 짓이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사돈한테 자기들 할 일을 시키고 내빼는지. 야, 내빼다니. 넌 말을 진짜 생각 없이 하냐?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가족 사이에.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리고 오늘 일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나 하지 마.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 밭으로 가서 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두 분 다 허리가 아프셨는지 한참을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당장 가요. 일 다 끝났어요. 얼른 집으로 올라가세요. 벌써? 저거 다 따려면 한참 남은 거 아니야? 사돈은 어디 가셨니? 아, 안 따도 돼요. 얼른 가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또 와서 이런 일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 얼른 가요. 저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남편한테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남편한텐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모가 매일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 안 받다가 한 번 받아보니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너 그걸 일이라고 하고 갔어? 가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던데? 고작 그것 따고 집에 갔어? 내가 그거 남은 것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할 일이지 우리 부모님 일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놀러 가셨어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저랑 우리 부모님 부른 거예요? 뭐? 어디 감히 시모한테 말 대답을 따박따박해? 네 엄마는 매일 상팔자로 노는데 난 좀 하루 놀러 가면 안 되냐?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님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아무튼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집에 오란 소리 마세요.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저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넌 왜 안 오는데?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일을 도와야지 시어미가 팔 빠지게 일하는 것 뻔히 알면서 찾아주도 않는 게 며느리냐? 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라고 해서 저 취직하려고요. 그건 어머니가 하실 일이고요.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고춧값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 일 시키지도 마시고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연락 한 번도 없던 남편도 밤에 전화 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이 대했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고 일주일 더 친정에 있었죠. 친정 부모님이 설득하셔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역시나 말 없는 남편은 제가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풀려고 계속 말 시키고 혼자 울고 불고 했겠지만 저도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화내고 푸는 것도 지쳤고 따뜻하게 위로 한번 안아주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지도 않은 남편에게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도 말도 안 거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도 안 했고 그렇게 한 달 넘게 지났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말이 없어?
서로 대화를 해야 뭐가 풀리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얘기로 싸우기도 지친다. 뭔 말을 해, 할 말도 없는데. 다 귀찮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노느라 힘이 남아도는 모양인데 나는 맨날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각자 지내자. 성격도 많이 달랐고 남편은 진짜 감정 없는 인간 같았어요. 저는 철저히 타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죠. 시간이 좀 흐르자 다시 남편과 말도 하고 평소처럼 지냈지만 저의 마음은 많이 닫혀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구해봤지만 서울에 비해선 제 전공과 맞는 일을 구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바라던 아기도 잘 생기지 않았고 남편과 사이도 많이 소원해져서 이대로 그냥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가족 모두 저의 임신을 축하해줬고 남편도 은근히 다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드디어 할 일을 했네. 앞으로는 백수라고 안 부를게. 뭐? 이게 농담이야 뭐야? 내가 일 안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애 가지려고 일 쉬었던 거니까 잘 됐다 이거지. 솔직히 계속 놀면서 아기도 못 가지면 좀 그렇지.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까 자기도 말 좀 이쁘게 해줘. 그런 말은 좀 서운하네. 그래 알았어. 이제 아기도 있는데 그만 싸우자.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입덧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입덧이 사라져버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계류 유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태도였어요. 나 지금 바빠서 바로 못 가니까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할 테니까. 당신이 좀 와주면 안 돼? 나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옆에 형한테 물어보니까 형 와이프도 수술한 적 있대. 별것도 아니라더만. 아 바빠 끊어. 저녁에 갈게. 저는 여지껏 맹장 수술도 해본 적 없이 건강하게 살았었는데요.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가니까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기 생각에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너무 춥고 무서운 순간이었죠. 마취를 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느새 병실이더라고요. 수술 소식을 듣고 오신 친정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 엄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쓸어주시며 위로해 주셨답니다. 괜찮아. 아기는 또 찾아올 거야.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이럴 때 이 서방은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애가 낳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몸조리 잘해야 돼.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엄마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서 들고 오셨고 입맛이 없었지만 정성을 생각해서 호호 불며 미역국을 먹었죠. 그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팔짱을 딱 끼고 미역국을 먹고 있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니 입을 떼더군요. 그러게 몸 조심 좀 하지. 우리 손주 아까워서 어쩔고. 아니 사부인 말씀이 심하시네요. 우리 애가 몸 조심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단 건가요? 임신 초기 때는 몸 조심이랑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는 척은 뭐 의사라도 되나? 왜 멀쩡하던 애가 떨어져? 엄마가 조심을 했어야지.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저거든요. 그런 말 하려거든 가주세요. 뭐? 얘 말하는 거 봤죠? 얼마나 따박따박 버릇없이 말하는지.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세상에 시모한테 가라는 며느리가 어딨대? 어머니야말로 니네 엄마라뇨. 누가 사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요. 제 속 좀 그만 긁고 좀 가주세요. 네가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애도 떨어지지. 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에 풍파가 말할 수도 없어. 되는 일도 안 되고 다 네가 들어와서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너처럼 버릇없는 애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넌 안 되겠어. 애도 떨어진 마당에 당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네, 그럴게요. 저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수준도 안 맞고 남편이라고는 말 한마디 통하지도 않고 저도 못 살겠네요, 진짜. 아이고, 수준? 그래, 나도 니 따위 며느리 꼴 보기도 싫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수더분한데 어디서 이런 드세네를 집안에 들여서는 너도 네 수준에 맞는 시어미 한번 잘 찾아봐라. 시모는 열이 잔뜩 받았는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몸도 만신창이 마음도 만신창이었지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친정엄마를 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 아줌마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이없는 게 퇴근하고 온 남편이 시모를 옆에 딱 끼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일해야 된다면서 제가 수술할 때도 오지도 않았어서 더욱 기가 찼죠. 당신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했지? 당신이 무슨 중딩이야? 어머니가 화나셨으면 그거 말 좀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가 홧김에 이혼하랬다고 진짜 이혼한다고 맞장구나 치고. 맞장구 아니야. 진짜 이혼해. 나도 니네 집안 사람들하고는 다시 상종도 하기 싫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니네 엄마가 이혼하려잖아. 당장 이혼해. 저게 아직도 목에 핏대 세우고 대드는 것 좀 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어요? 이거 그쪽이 이혼하라고 먼저 말했다는 거 잊지 마요. 그래, 당장 갈라서.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우리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너도 정신 차리고 당장 이혼 접수해. 그리고 당장 별거라도 해. 전 망할 거 눈에 안 띄게 해라. 역시나 남편이란 작자는 시모를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지가 이혼하는 건데 어디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태도가 부하가 치밀었죠. 넌 어떻게 유산수술하고 온 마누라한테 위로 한마디를 안 하니? 네 엄마 데리고 와서 뭐 어쩌자고. 당신네 부모도 부모지만 당신도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집은 알아서 정리해. 친정집으로 이혼 서류 보내.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성치 않은 몸으로 나서는데도 잡기는커녕 말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시무만 제 등 뒤에서 되바라졌다면서 악을 써대더군요. 저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 몸조리를 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 남편이 연락도 없고 이혼 서류도 보내지 않길래 제가 먼저 남편 회사로 이혼 서류를 보냈죠. 친정집은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동네에 있는 3층 건물 맨 꼭대기 집에 있는데 1층이 꽤 인기가 많은 카페여서 엄마와 가끔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곤 했죠. 그날도 엄마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쬐며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를 한 우악스런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역시나 시모와 남편이었답니다. 남편님과 시모도 카페에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는 씩씩대며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팔자 좋네. 여기서 둘이 신전 노름이나 하고 있고 누구는 맨날 밭에 물 주랴 풀 뽑으랴 허리가 아작이 나는데. 이혼 서류 보냈잖아.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저는 시모는 보지도 않고 남편님에게 쏘아붙였죠. 그 모습에 화가 났는지 시모가 제 얼굴에 잔뜩 구겨진 흰 종이를 팍 던지는 거예요. 바로 제가 보낸 이혼 서류였답니다. 이게 진짜 버릇 좀 고치랬더니 진짜 이혼 서류를 보내? 내가 이혼시킬 땐 시키더라도 네 버르장머리 좀 고치려고 왔다 이거사.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친정엄마가 얼른 제 앞을 나가서서 시모를 밀쳤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왜 귀한 남의 딸을 때리려고 해요? 이 여자 진짜 안 되겠네? 야, 니 몇 살인데?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대들어? 네가 이러니까 네 딸도 되바라진 거 아니야. 서울 살면 다야? 개뿔도 없는 것들이. 야, 우리 집에 그 밭이 몇 평인 줄 알아? 어디 월세 사는 것들이? 누가 그래요? 우리 집이 월세 산다고? 아이고, 서울 사람들 다 삐까뻔쩍한 아파트 사는 줄 알았는데 니네 집 꼬라지를 봐라. 이런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게 뻔하지. 당장 잘못했다고 말 못해?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농사일이나 배워. 백수 주제에 남편 등골이나 빼먹고 살면서 어디 잘났다고? 신우가 또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화가 폭발한 친정엄마가 시모네의 뺨을 쫙 갈겨버렸답니다. 벙쪄있던 시모의 눈이 휙가닥 돌더니 엄마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시모의 팔을 잡고 뒤로 팍 꺾어버렸답니다. 시모가 악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지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다 멀뚱히 보고 있는 남편 놈이었죠. 아주 선비났네요, 선비났어. 마치 지 일이 아니다는 듯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폼이 진짜 너무 밉더라고요. 너 당장 이혼해. 도대체 골라도 어디서 저런 집구석에 저런 놈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당장 이혼하자. 사모님, 괜찮으세요? 신고라도 할까요? 남의 가게에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은 따로 보상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백수 주제에 여기를 얼마나 드나들길래 사모님 소리를 듣는데? 아줌마야, 평생 어디서 사모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엄마가 못 들을 말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 건물 주인?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일처럼 주둥이 딱 닫고 있더니 이제야 말문이 튀었나봐. 내가 말 안 하길 천만 다행이지. 오히려 당신한테 고맙네. 당신 집구석 수준을 이렇게 다 까발려줘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잖아. 여기 우리 엄마 명의 건물이야. 이 옆에 건물은 우리 아빠 건물이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울상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항상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저런 표정도 있었나 싶었죠. 여기 시세가 엄청 비싼데? 진짜 건물이 두 채나 있단 말이야? 왜 여지껏 말을 안 했어? 부부끼리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야? 밑바닥까지 다 보고 이혼하는 마당에 부부 사이가 웬 말이야? 그쪽이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관심 끄시고요. 우리 엄마 말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신우가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비굴한 목소리로 싱글 웃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예. 가족끼리 다투고 큰 소리도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막말로 이혼을 원했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너를 데리러 왔겠니? 아니 근데 여기 건물이 진짜 사부인 거예요? 아유, 진짜 사모님이셨네. 위에 올라가서 구경 좀 해도 돼요? 상견례 때부터 쎄하더라니.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좋다니까 집안 말고 사람을 보고 결혼시켰던 건데 웬 거지 같은 집안이랑 얽혀서 금쪽 같은 우리 애 이혼녀만 만들게 생겼네. 아이고 속 터져. 친정엄마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저기요, 난 절대 이혼 안 한 거야.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얼른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아직 말을 못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른대. 나도 이참에 서울 쪽으로 새로 알아볼게. 우리 서울로 이사 오자. 난 처가살이 해도 돼. 당신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더 좋잖아.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 앉히니? 평소에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아주 청산유수네. 난 평생 일 안 해도 여기 건물도 월세 받으면 너보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니까 나한테서 그만 좀 떨어져 줄래? 이혼 도장 안 찍어서 보내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계속 저를 잡는 심오한 남편 놈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카페를 나갈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날마다 아주 길고 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혼자 애절하던지 누가 보면 다시 연애라도 시작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시모도 밤낮으로 전화를 해대길래 너무 짜증나서 번호까지 바꿔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절대 이혼을 안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친정집에 와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일쑤였죠. 심지어 시모는 결혼하고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던 김치며 참기름 같은 걸 싸와서 친정집 앞에 놓고 가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또 시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를 발견한 시모가 아주 반색을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만났네요. 저번에 놓고 간 파김치는 먹어봤니? 네가 예전에 아주 잘 먹던 게 생각나서 내가 넉넉히 만들어다 놨는데. 사부인, 내가 농사 지은 고추로 빻은 고춧가루랑 들기름하고 이거는 순무김치인데 요즘은 이런 거 어디서도 못 구해요. 내가 우리 사부인 드리려고 이렇게 또 챙겨왔어요. 이혼 소송 중인데 왜 자꾸 찾아와요? 이딴 거 갖다 놔르면 내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요. 저번에 갖고 온 것도 다 버렸으니까. 아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사부인, 자자, 이거 들고 들어가서 잡숴요. 들기름이 아주 찐이라니까. 시모가 억지로 친정엄마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더라고요. 참다 못한 엄마가 시모 발 앞으로 쇼핑백을 팍 던져버렸어요. 들기름 병이 깨져서 냄새가 훅 끼쳐왔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찾아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무시를 하더니 건물 있다니까 그렇게 욕심이 나? 이래서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경찰 부를 거니까. 근데도 정말 거머리처럼 시부모와 남편은 계속 찾아왔어요. 이혼 소송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피말리는 시간이었죠. 나중엔 시부까지 술을 잔뜩 취해 찾아와서는 동네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은 안 된다면서 행패까지 부리더라고요. 참다 못한 아버지가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은 무서웠는지 그제야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소송은 소송인지라 진행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제가 승소할 수 있었고 이혼이 성립되었답니다.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는 처음에 돈을 보탰던 만큼 다 되찾아올 수 있었고요. 2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기에 분배할 것도 없었고 다툴 재산도 없었답니다. 제가 혼수를 대부분 다 해갔지만 어차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남편한테 다 줘버렸죠. 저는 그냥 무사히 이혼할 수 있다는 것에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판결이 난 날에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네요. 마음고생을 한 건지 얼굴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의 재산에 미련을 못 버렸는지 법원을 나서는 제 앞을 딱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매일 당신한테 쓴 글 읽어봤어?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게, 그렇게 편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면서 왜 같이 사는 동안은 안 했어? 내가 대화 좀 하자고 울면서 매달려도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때 잘했어야지. 아, 그때 우리 집 건물 있단 얘기를 할 걸 그랬나? 그치? 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셨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 안 본다면 나도 평생 안 볼게. 다니던 회사도 망해서 결국 문 닫았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취직도 잘 안 되고 당신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혼 판결 나온 마당에 여보는 무슨... 백수된 김에 니네 부모님이랑 고추 농사나 잘해봐. 그렇게 일하는 부모님 안쓰러워했는데 잘 됐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보자 하니까
너도 어차피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닌 건 아니잖아. 너도 능력 없잖아. 어쩌다 보니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은 건물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해도 되냐? 네가 뭔데?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어쩜 이렇게 승질내는 것도 똑같아? 미안한데 나 너보다 능력이 있거든? 전에 다녔던 회사도 나는 정규직이었고 이번에도 나 더 높은 연봉으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다. 여러모로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는 너 때문에 그 총구석에 가서 네 눈치나 보고 있었을까? 저는 제 손목을 낚아채려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이게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이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파르르 떨고 있는 남편 놈이 저를 아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도 미련을 못 버렸는지 친정집이 있는 상가 근처에서 남편의 모습을 몇 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을 했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전 남편을 마주치진 않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서성거리던 남편을 발견해서 아주 혼치금을 내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진짜 악인인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또 언제 마주칠지 몰라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좋았던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안 되었던 것 같고 그 후로 너무 오랫동안 소송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은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장에서 시부모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흠칫 놀라기까지 한다니까요. 30이면 정말 젊고 예쁜 나이인데 왜 그렇게 결혼 때문에 조급해 했었는지. 그래서 결혼이라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해버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금세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혼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아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